안녕하십니까. 상계고등학교 강의를 맡고 있는 김영창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4월달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4월이 다가오면 본격적인 내신 대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1학년에 막 올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시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요, 저희가 상계고등학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렇게 3단계로 상계고등학교 시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상계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화법작문 독서를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문학작품과 문법 내용에 대해서만 시험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를 보시면 교과서 내 문학, 교과서 외 문학을 합쳐서 거의 4분의 3 정도를 출제한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2학기로 가면 갈수록, 기말고사로 가면 갈수록 외부 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또 다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출제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문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2학년 2학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나오는 고전시가 작품들을 좀 미리 살펴보는 방식으로 시험을 출제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문제당 배점은 3.5점에서 3.7점 사이인데요. 이 점수는 전체 점수로 환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1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한 문제를 틀렸다면 전체 환산 점수에서는 1점 정도가 감점된다는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점수를 가지고 전체 점수를 이런 식으로 환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교과서는 미래엔 고등국어 상위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필고사 60%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은 객관식 100%로 출제된다는 것이죠. 서술형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써서 푸는 문제보다는 기억해서 바로바로 적용하는 식의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총 40%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문학과 문법이 각각 큰 갈래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자율적으로 어떤 식의 대비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문학 부분입니다. 네, 이번 주된 시험 범위는 1단원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1단원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각 문학 작품에 각 갈래가 있고 각 갈래별로 한 작품씩을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읽는 모든 교과서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도 중요하지만 각 갈래별의 특징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읽고 작품의 내용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갈래상의 특징, 즉 이론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대비할 때도요, 작품을 읽고 작품의 내용들도 알아야겠지만 이론적인 내용들을 암기하고 그 이론적인 내용들이 여기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까지 연결해서 공부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법 파트가 있는데요. 네, 문법 파트가 이번에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네, 5-1, 5-5, 5-3 중에서 5-1 부분과 5-2 부분은요, 각각 한 부분씩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각각 출제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많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에서도 5-1만 출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저희가 5단원 전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5-1만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5-1만 출제한다고 할지라도 내용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음운 규칙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또 실제로 적용하는 이런 능력을 보는 부분이고 한글 맞춤법은 어문 규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문 규정을 외우고 그걸 또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외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내용 적용, 개념 확인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내용들도 잘 기억하게 되고 예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예문을 문제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한마디로 이번 시험 범위의 가장 전반적인 특징이라면 개념 암기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시험이니만큼 여러 가지 개념적인 부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입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필평가만큼이나 중요한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총 4가지 분야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포트폴리오, 의문변동 활용, 한 권 읽기, 어휘력 평가 이렇게 4부분이 합쳐져서 각 10점씩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또 이 중에서 학원에서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험 형식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의문변동 활용과 어휘력 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한 권 읽기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고 그 내용들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량화되기 어렵지만 이 부분은요 학원에서 꼼꼼히 공부를 하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문변동 활용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어휘력 평가 부분이 될 텐데요. 작년 수행평가에서는 사자성어를 100개가량 주고 이걸 전부 다 외워서 시험을 보는 형식으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20문제를 봤는데요. 2문제를 틀리면 1점이 날아가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저희 미래국어에서는 지난 겨울방학부터 차근차근 한자 어휘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매주 조금씩 클리닉 시간에 평가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내용과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서 나누어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번 더 확인해서 좀 더 꼼꼼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가 들어갈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총 3단계의 3가지 단계로 시험 대비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먼저 학교 수업에 충실한 보완 강의, 학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반드시 학교에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에 있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얘기해 주어야 하는 내용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밀도 있는 공부가 되기 위해서 교과서와 자습서를 바탕으로 출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전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그것에 추가되어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강의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대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반복 복습 학습인데요. 저희가 수업이 진행된 이후에 학생들이 집에서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본 후에 그리고 서술형 문제를 푼 이후에 학원에 와서 객관식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날 수업 내용을 총 3번에 걸쳐서 천천히 확인하는 이런 반복 복습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철저한 공부가 되도록 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꼼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신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업 내용을 꼼꼼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빈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는 통합 필기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필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저희 강사들이 직접 검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장짜리의 그 모든 내용들, 수업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통합 필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 개념들이 머릿속에 잘 남게 되고 이것이 곧 문제풀이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내용이 중간고사가 처음으로 오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학교에 약간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도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요. 많이 불안하시고 많이 걱정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것과 함께 쉴 틈 없는 대비가 들어가야 바로 시험 점수도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요. 조금 더
학생들과 첫 내신 시험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하시면서 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첫 시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이 시험을 바탕으로 이후에 계속 내신 공부를 할지 아니면 뭐 수능 공부를 빠져야 할지 혹은 뭐 또 다른 방식의 공부를 해야 할지 이런 내용들이 결정되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긴장하지 마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봐야, 한번 열심히 철저하게 해보아야 다음에도 후회 없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미래국어와 함께 시험 대비 철저하고 즐겁게, 그리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